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약세 이후 기술적 반등이 약간 나타나면서 최근의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말 그대로 속출을 했죠. 어제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테스, 오늘 정확히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목표가를 뛰어넘는 17.49%까지, 그리고 정확히 눌림목 구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이런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VN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넘는 21%까지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PSK도 11%, 동일하게 기술적으로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마키나락스도 18%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전선도 20%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변동성 장세에 너무나 어렵다,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다 챙기지를 못했었다, 정말로 수익이 절실하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답은 있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어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테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은 17.49%, 21만 9천 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이 저점,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었던 이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8% 구간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일봉상으로는 이 21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이 녹색선이죠. 30분봉상 6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눌림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보합권에서 그대로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이 부분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어제 영상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19시간 전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일시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단기 스윙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다, 그때는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게 성공을 하는 건지,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7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때 그 다음날 고점 24%, 종가가 20%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중기 이평선은 다 돌파를 시켜놨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평선들 다 돌파시켰죠. 그리고 이제는 시그널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 짧게 단기적으로는 20만원 라인대에서 21만원 구간대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길게 이제 중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정고점 라인대요 23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30분봉상 20선 살짝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종가 자체가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 이 구간 아래에서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어디에요? 30분봉상 60선이죠. 녹색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간을 일봉으로 보시면 21선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실시간 타이밍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식의 대응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움직임을 가져갔던 겁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고 어느새 벌써 50% 이상의 상승을 가져갔어요, 오늘까지.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추적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VM이죠.
VM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드렸었고 오늘 일단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2% 구간대에서 고점 21% 구간대까지 언제나 말씀드리는 분봉상 타이밍이 잡히고 그 이후에 급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유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일한 영상이에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 그게 걸렸을 때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늘 낙폭이 컸으니까 내일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VM이에요. 일단 오늘 동일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지만 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30분봉상으로는 60선 그리고 20선에 대한 지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따라서 대응 구간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VM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반등에 대한 근거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 기술적 반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윗골이라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M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 라인대 이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대응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전고점 라인 때 이 구간대를 그대로 뛰어넘으면서 안정적으로 이 수익 잘 챙길 수가 있었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나락스였죠. 정확히 어제 1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었고 물량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대 시작을 해서 눌림목 구간 주고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18.50%까지 16% 이상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상한가까지 갔었던 아주 기분 좋은 종목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정확히 어때요? 11선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되죠. 그리고 이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됐다. 이런 케이스를 기술적으로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등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 27,500원 구간대에서 길게는 3만원 라인대 이 구간을 목표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 대응 타임은 정확히 이 11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타이밍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짧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51,000원에서 52,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성이 살짝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도 다 상승을 보였어요. PSK 같은 경우에도 11%가량 상승을 만들어냈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올해 엄청난 실적에 대한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61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구간대에 대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기술적 분석상 지금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어떤 거예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들은 이미 제가 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투자자 사이에서 1차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총 4,700조 원의 투자액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 전공정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 모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제조 장비까지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증착에 대한 부분 ALD 그리고 ALG 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세계 최초로 ALG 반도체 제조 장비를 출하했죠. 그리고 이 부분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그리고 독점 거기에 유일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이 ALG 같은 경우에는 HBM 그리고 선단 공정에 적용되는 하이K 공정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AI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혜가 고스란히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납품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차세대 장비를 어디에? 마이크론에 공급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내 출하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는 양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DL의 ALG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장비 이미 반도체 분야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분야에도 적용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캐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핵심 고객 바로 SK 하이닉스와 창신 메모리죠. CXMT예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크론까지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고객사들의 D램 그리고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증착 장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려면 방막을 더 쌓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CX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7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상장 이야기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될 자금 약 6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금으로 D램 그리고 HBM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렇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2분기 내에 CXMT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비업체 특성상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게 4개월에서 5개월가량 걸려요. 그러면서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올해 실적도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5년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지 않았었죠. 매출액은 3,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13억 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는 지금 마이너스 70억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3,5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억 원대까지 거의 2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8년도에는 매출액은 1.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165억 원까지 거의 10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비율은 50% 수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보율은 어떻습니까? 2,200% 거의 2,300%에 육박하죠. 이렇게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섹터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 흐름에 대한 추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흐름으로 먼저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들의 급상승이 보였었던 이 시점부터 고점 라인 때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때도 정확히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파란선이죠. 10주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지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10주선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5일선 그리고 5주선이죠. 5주선 10주선을 모두 다 돌파시키는 안정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61선에 대한 중기 이평선에 대한 추세 그리고 이 구간대에 대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오늘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응 가능한 타이밍은 언제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최근에 수급들의 집중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 거기에 엄청나게 확대된 변동성까지 시장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실전 매매 매뉴얼인데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놨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거기에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이북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은 늦어져서 이제는 7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완본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선착순 500분 먼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책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 댓글창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00분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들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란의 이북 쪽에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20만원 라인대에서 21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네요. 23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120선,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21선 살짝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61선 라인 때까지 이탈을 한다, 그럴 때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지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개별적인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수급 부분에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 수급 어떤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이죠.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 중에는 당연히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타이밍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 타이밍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기적을 부르는 투자 이렇게 소통방이 있죠. 실시간으로 이런 시황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종목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지표 이런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힌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그리고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이 추세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 5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당연히 장 중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장 끝나려면 타이밍이 어디에서 잡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현재 구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게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구간
구간대에서 23만원 구간대, 길게는 이 매물대 구간이죠. 25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30분 봉상 120원 이 검정선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 그때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종가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엄청난 물량 수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확히 중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이 구간에서 쌍바닥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일봉상으로도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00원 구간대에서 11,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전고점 라인 때까지도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될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탈했을 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원전선이었죠. 24% 넘는 급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KBI 메탈이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전력 쪽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였었죠.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지금 전력이에요.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추가 도입 공식화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원전 쪽 그리고 SMR 관련된 종목들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력 쪽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수급이 체크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유럽 쪽 폭염에 따라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전력난에는 당연히 AI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따른 전력 수요까지 거기에 최근에는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이 전력 설비 쪽 엄청난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초거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고용량 변압기 그리고 초고압 배전 설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는 리드타임이라고 하죠. 주문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역대 최장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프라 확충의 숨은 수혜주로 KBI 메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이번 사이클로 인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였었죠. 실제적으로 KBI 메탈의 실적 방향성은 누가 정해요? 구리 가격이 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내 주요 전력 장비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향후 수년치 물량을 넘어서면서 전선 그리고 부품용 구리 소재 를 공급하고 있는 KBI 메탈이 이런 유통량이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수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을 실적으로 보시면 지난 2025년도 매출액은 7,586억 원, 영업이익은 243억 원이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00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277억 원, 그리고 내년은 1조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은 310억 원대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3천억 원 수준에서 4천억 원 수준까지 가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891억 원이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실적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물량 수하 과정과 함께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데 보시면 그 사이에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이 부분 조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그대로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 노란 선이죠. 2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중기적인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120선을 이탈을 했지만 20선에 대한 지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나왔었던 이유가 어떤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추가 상장 CB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거예요? KBI 메탈의 대응 방법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4,900원 구간대에서 5,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관점으로는
5,5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간 반대로 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대한 이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구간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상승이 만들어지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 안 잡히면 어차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딱 5초면 충분하죠.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도 같이 보셔야겠죠. 일단 제가 이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12일 이거래일 전이었었죠. 그때는 대원전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2,5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44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종가는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이평선들을 지금 다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구간대 길게는 매물대 구간이죠.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쫓아 올라갈 필요 없다. 안정적인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잡혔을 때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신규 대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때는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어제도 정확히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보합권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 드렸던 부분 어떤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주잔고 1,000억 원의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하고 있죠. 잠깐만 살펴보면 가온칩스, 삼성 파운드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수주 확대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중인 이 부분이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죠. DSP로 팹리스 고객의 아이디어를 실제 양산 가능한 칩으로 구현하는 제품화 파트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설계 지원을 넘어서 초기 컨설팅부터 양산 공급까지 담당하는 턴키형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미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2나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 기업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죠. 암과의 공급 계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물량 수하 과정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일시적인 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고 다시 한번 그 추세가 일봉상으로도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온칩스의 대응 방법이에요. 일단 제가 어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어제 영상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5%까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 넘게 하락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지지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전 물량 수하 과정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구간이요. 54,000원 구간에서 55,000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55,500원까지 안정적으로 대응 충분히 가능했죠.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죠. 55,500원 구간대에서 57,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6만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대응 가능하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장비 쪽에서는 저스템을 체크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저평가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30분 봉상으로 지금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면서 실적 시즌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대에서 13,5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 몇 가지를 체크해드리면 먼저 이미 주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흥구석이죠. 아직까지도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아직 자리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흥하해운이었죠.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장 초반의 변동성을 만들어주면서 거의 10%가량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종가상 타이밍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900원 구간대에서 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만 타이밍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조도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HVAC 관련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도 21선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000원 구간대에서 12,5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이제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30분 봉상 지금 1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900원 구간대에서 8,000원 라인대, 길게는 8,5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을 보였었던 종목들이죠. 테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PSK 그리고 VM 마키나락스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거래소 중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대응 방법 그대로 추세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개별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따로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영상으로 이미 찍어드린 종목들이에요. 한마디로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메인 3가지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되고 이 3가지 종목만 체크를 해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종목은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정적으로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점이 있어서 그냥 시초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밍이 잡혔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구간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라인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매도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그 대응 방법을 좀 참고를 해서 하시면 큰 도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댓글창 거기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아래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해서 소통방 신청 그리고 이북 신청도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꼭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응 방법 그대로만 참고를 하셔서 해도 안정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신청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초로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을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